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 과정 중 신용장 통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읽어볼게요. 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라는 것은 뭐냐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통지은행, 즉 통지은행이라는 게 뭔가요? 통지은행이라는 것은 수출상의 주거래 은행이죠. 그죠? 요청에 따라. 그러면 이 통지은행은 수출상이 개설은행한테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거는요,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서 통지은행은 어느 은행, 어느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신청, apply 할 때, 그때 은행에다가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 수익자라는 거는 수출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수출상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하거나, 통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통지를 전화로 신용장 도착했으니까 받아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 변경은 뭐라고 그랬죠? amend.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신용장을 받았는데 어쨌든 신용장을 검토해 보니까 뭔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어떤 신용장상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신용장을 다시 변경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을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다. 결국 신용장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저기 신용장 통지 도착했다고 우리 은행에 신용장에 도착했어라고 주거래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신용장 통지 수수료 몇만 원 정도,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 그 다음에 서류로 된 신용장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올 때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스위프트 방식으로 데이터만 온다.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를 수출상의 거래은행, 즉 통지은행이 그 회사 양식, 그 은행 양식에다가 출력을 해서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통지할 때 예비금 통지서 보내는 것처럼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건 아니고 가서 받아와야 된다. 이때 통지 수수료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통지은행의 의무, 통지은행은 어드바이징 뱅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통지은행의 의무는 첫 번째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한다. 이게 딱 봤을 때 이상한 게 없는지, 이게 진짜 맞는 신용장인지, 가짜는 아닌지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상당한 주의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통지은행이 신용장 통지할 때 신용장 내용에 대해서 외견상 진정성만 보는 거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보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의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의 의미가 있다. 주의의 의미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able care, reasonable care, 상당한 주의의 의미가 있다. 결국은 신용장 자체 내용에 대해서 통지은행은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장을 처리하는 은행들은요 전혀 의무라는 건 없고요. 상당한 주의의 의무만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판단이 잘못했다가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상 입장에서는 통지 수수료, 예, 뭐 3만 원 이렇게 썼는데 은행마다 달라요. 예, 많은 돈은 아니고 3, 4만 원 정도. 예, 이 정도만 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거래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미리미리 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 가면 약정서라는 게 있어요. 은행 양식이. 거기다 사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장하고 명판 찍어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조건물 이율표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도착 시 예, 검토사항 보시면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신용장을 받은 다음에 빨리 검토를 해서 뭔가 계약서와 다르다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다 뭔가 조건을 아이고 아침에 기상 나팔을 해놨는데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새벽 5시에 그럼 지금 시간이 몇 시란 얘기죠? 5시란 얘기예요. 5시에 지금 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신용장 도착 시 예, 확실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신용장은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장 받았다가 흥분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검토도 안 해보고 막 선적해버리고 나중에 예, 선적서를 만들 때 이거 이상하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잘린 것 같아가지고 예, 다시 슬라이드를 줄일게요. 예, 검토사항 보시면 첫 번째는 개설은행 및 개설은행의 개설국의 신인도를 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신용장 개설 전에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신용도가 낮다 그러면 신용도가 좋은 예를 들면 뭐 시티뱅크나 어, 홍콩 HSBC 은행이나 이런 데로 바꿔달라라고 하거나 적어도 HSBC나 시티 이런 그 프라임뱅크 그 믿을 만한 은행의 신용장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신용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용장의 확인을 받거나 우리 확인인행 할 때 배우셨죠?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은행으로 개설은행을 바꿔달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설하는 국가의 신인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남미나 이렇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남미는 국가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국가 뭐 파산할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특히 남미 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및 UCP 준수 문헌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 외견상 진정성이다. 이게 사기성이 있는 신용장은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 확인해 보고요. 진짜냐 가짜냐. 그 다음에 UCP 준거문헌. 신용장도 계약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되게 뭐가 들어가요? 준거법. 그래서 준거법으로 UCP가 들어가 있느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discredit 해놓고는 이 신용장은 뭐뭇을 followed 뭐뭇을 따른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discredit is accordance with 해놓고는 UCP 600 이렇게 써놓든지. 왜냐면 UCP라는 거는 이거는 ICC에 만든 규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은 아니라고요. 이거를 준수문헌을 안 쓰면은 이건 적용이 안 돼요. 마치 인커텀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인커텀지도 우리가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사용되는 모든 조건들은 UCP를 따른다 이런 말을 안 쓰면 안 써놓으면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지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일치성과 오탈자, 신용장에 써 있는 이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호간에 모순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FOB를 수출하면서 해놓고는 선적항이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어 국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선적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뉴욕,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오탈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탈자도 잘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게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류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탈자가 있다 그러면 야, 이 오탈자를 수정해서 쓰는 게 맞아? 아니면 오탈자를 그대로 오탈자 내고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주소에 오탈자가 있다, 상호에 오탈자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서류 요건 충족 가능성,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요, 이 부분. 그래서 서류 요건은 46A 항목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러이러한 서류를 이러이러하게 작성을 해라. 이렇게 46A 항목에 document required 해가지고 써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내용이 무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추지 못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의 특별 조건이 없느냐. 독소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중동 LC 같은 경우에들 보면 뭐 이 다큐멘트 리ኳ이드 안에 보면 서류들이 엄청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서명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조항들은 보면 일부러 나중에 틈을 잡기 위해서 하자를 잡기 위해서 써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런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선적한 다음에 선적했다는 사실을 보내줘라. shipping 어드바이스를 보내줘라. shipping 디테일을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shipping 어드바이스를 텔렉스로 하고 그 텔렉스 그 저기 뭐야 텔렉스로 했다는 거를 서류로 증빙을 해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경 안 썼어요. 베트남에서 온 거였었는데 예전에 침대 수출할 때 철침대.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적서를 만들 때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텔렉스 넘버가 없는 거. 텔렉스 넘버가 있거든요. 넘버가 없는 거. 이거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전화를 했더니 베트남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텔렉스 없어. 뻔뻔하게. 그럼 딱 그냥 대화 중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나중에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LC 받아줄 테니까 그 대신 리베이트 해줘라. 한 30% 해줘라. 총 금액에서. 마진이 20%였었는데 10% 손해보고 그렇게 해버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용장의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장의 통지라는 거는 신용장을 해외로부터 받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신용장 받아가라고 연락해 주는 거. 연락하는 방법은 전화로 연락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가서 받아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받아온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죠. 뭐냐면 신용장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빨간 볼펜 하나 딱 갖다 놓고 옆에다 계약서 갖다 놓고 한번 계약서 내용과 틀린 점이 없는지 한번 쫙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딱 접어놓고 신용장 자체만 가지고 신용장 여러 조항들이 상호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는지 혹시 오탈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멘드 신청을 해서 신용장을 조건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장의 거래 과정을 단계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용장 거래 절차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래 절차별로 지금 조금 잘라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예, 바랄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